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8번째 시간입니다. 출입. 오늘은 우리가 반대되는 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출입 배우는데, 출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입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출과 입이 서로 반대말이에요. 자, 그럼 출과 입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출입. 네, 먼저는 출입이라는 단어가 반대말이지만 두 단어가 합쳐서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 출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 한국어로는 들어오고 나가다 하고 들어오다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출입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나오는 단어가 출입문이에요. 네, 그냥 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문이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때는 출입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출입문이라고 쓰기도 해요. 출입 금지 구역. 네, 이쪽은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밖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금지, 네,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 지역, 그런 구역, 네, 에리어를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시를 많이 볼 수 있지요. 회사나 어떤 장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곳에 보통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네, 여러분, 외부인, 외계인, 네, 외계인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외계인, 외부인 조금 비슷한 말이지만 이때 외부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사람, 이 학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 만약에 여기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외부인은 이 회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고, 네,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의 외부인이라는 뜻은 이 학교의 사람 말고 밖에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통제하다, 컨트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다른 외부 밖의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청소년 출입 불가. 청소년 하면 18살 이하의 학생들, 어린이들을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출입 불가. 네, 청소년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뜻이에요. 자, 어디가 청소년이 출입 불가일까요? 술집, 바, 아니면 나이트클럽? 네, 이런 곳은 청소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입 불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네, 이때 관계자,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자, 아까 말했던 외부인 출입 금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외부인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건물 출입은 전자카드만 가능하다. 네, 그 건물에 들어가고 나갈 때 어떤 카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입할 때 전자카드가 가능하다. 전자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출구.
출구할 때 구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인구할 때도 나왔었던 단어예요. 그리고 식구할 때도 나왔었어요. 네, 이 입이라는 뜻의 구가 많은 단어에서 사용할 수 있지요. 네, 입 모양의 그런 글자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긴 곳이 문도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라는 말에는 입, 사람,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entrance, 입구, 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출구하면 나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말은 네, 들어오는 문, 입구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비상출구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사진에 보면 비상출구 사진이 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사진 비상출구예요. 비상, 정상이 아닐 때 어떤 비상시에 이머전시 할 때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나가는 곳이에요 하는 비상출구 첫 번째 그림이고요. 출구조사, 네,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어, 두 번째 사진은 출구 조사예요. 조사. 네, 서베이하고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인데, 자, 왜 출구에서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어떤 선거, 네, 일렉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 폴, vote 했어요. 그런데 투표할 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투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6시까지 결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투표했어요?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들이 나오는 출구하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물어보는 그런 서베이를 출구조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컨그레스맨 선거할 때 우리가 이런 조사를 많이 해요. 세 번째, 다음 출구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라. 네, 여러분, 세 번째 사진이 보이시죠? 네, 이거는 고속도로 표지판이에요. 자, 그런데 쭉 고속도로를 따라가다가, 네, 22번, 서쪽으로 22번에 출구가 있어요. 22번째 출구, 엑시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곳을 통해서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출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번째 보시면 동굴 입구가 있어요. 네, 동굴은 cav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사진에 동굴이 보이죠? 그런데 그 동굴 그 입구 마우스라고 하죠. 이곳을 입구 들어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굴 안에 들어갔으면 나올 때는 출구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입구 쪽에서 널 기다릴게. 자, 내가 너 기다릴게. 어디서? 저기 앞쪽. 입구 쪽에서 너 기다릴게. 라는 그런 뜻이에요. 출국? 네, 여러분. 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출은 나가다라는 뜻이고, 국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한국, 중국, 미국 아시죠? 자, 그러면 그 나라를 떠나는 것, 그것을 출국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입국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1년에 한 번 휴가 때 한국을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 왔어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물어봐요. 사람들이 언제 한국에 왔어? 라고 하는데 그것을 언제 한국에 입국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또 조금 있다가 이제 휴가를 끝내고 선생님이 다시 돌아와요. 그럴 때 사람들이 또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언제 출국해? 나 내일 출국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나라에서든 아니면 다른 외국 나라에 있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나라에서 떠날 때는 출국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올 때는 입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항에 가시면 출국, 입국, 출국하는 곳, 입국하는 곳하고 이렇게 게이트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출국 수속을 밟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국, 여러분 출국하실 때 짐도 붙이고 짐도 검사하고 여러분 몸도 검사하고 많이 이렇게 수속을 밟아야 돼요. 그런 것을 수속 프로시디어 절차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공항에 가서 짐을 붙이고 여권을 보여주고 네, 보딩 패스를 받고 다시 또 들어가서 짐 검사하고 여러분 몸 검사하고 또 여권에 도장 찍고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그런 것을 수속이라고 하고 그 수속을 따르다 그런 것을 수속을 여러분들이 절차를 따르다 할 때 밟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속을 밟다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프로세스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수속을 밟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출국할 때 그 나라를 떠날 때 여러 가지 해야 하지요. 그런 것을 출국 수속을 밟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나라를 떠날 때는 누구나 출국 신고서를 작성해요. 작성하다라는 말은 쓰다, fill out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쓰다보다 조금 어려운 말해서 작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고서를 작성하다, 과제, 숙제를 작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라를 떠날 때 나 이제 이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고 이렇게 카드를 쓰게 돼요. 그것을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아침 출국해야 해요. 저는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입국을 허락받다 또는 입국을 거부당하다. 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지요. 네, 이렇게 허락을 받다, 거부를 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출국 금지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출국 금지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범죄하고 크라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나라에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을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금지시켜요. 그럴 때 출국 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출 수출할 때 수는 어떤 것을 실어 나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arry 어떤 ship 네,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다 할 때 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건을 배에 실어서 나라 밖으로 나가요.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엑스포트예요. 그러면 반대로 물건을 배에 실어서 그 나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임포트,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그 소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국 소고기 해서 한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소고기가 너무 비싸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를 사러 가서 이거 우리나라 한국 소고기예요? 아니면 수입한 소고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거 한우예요? 아니면 수입 쇠고기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물건 어떤 것이든 수입 쇠고기, 수입 바나나, 수입 텔레비전 하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나라의 주요 수출품. 네, 수출품.
수출하는 물건, 수출하는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주요 수출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아마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 세미컨덕터, 네,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칩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천연 자원이 없어요. 한국은 수출할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카자흐스탄은 주요 수출품이 뭔가요? 선생님이 천연 자원, 네, 여러분 천연 자원 이제 아시죠? 천연 자원이라고 들었어요. 카자흐스탄에는 석유도 많고 석탄도 많고 천연 가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수출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두 번째, 정부가 일부 상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내렸다. 네, 규제라는 말은 이거 안 돼요 하고 restrain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 물건에 대해서 이것은 수출하면 안 돼요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여기 수입 치즈 팝니까? 자, 치즈는 역시 수입한 게 좋아요. 한국 치즈보다는 수입한 치즈가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입 치즈 있어요? 수입 치즈 팝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수입 관세를 폐지하다, 폐지하다, 없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입할 때 세금을 이렇게 더 붙이죠. 그래서 그 수입 세금을 없애다라는 뜻으로 수입 관세를 폐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출, 지출할 때 지는 어떤 것을 지불하다, 지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돈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돈을 내요. 네, 돈을 내다라는 말은 쉬운 말, 그것의 좀 어려운 말은 돈을 지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줄 때 지급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했어요. 보험회사 인슈어런스 컴퍼니에서 보험금, 네, 인슈어런스 그 머니를 지급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출은 돈을 내는 건데 어떻게 밖으로 돈을 내요? 돈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말은 수입, 돈이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돈을 쓰다, 지출, 돈이 들어오다, 수입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이 수입이에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만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달에 여러분이 돈을 얼만큼 써요? 식비, 의료비,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해서 돈을 얼마를 써요? 할 때, 얼마를 지출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과 지출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한 달에 수입이 얼마예요? 얼마를 써요? 할 때 수입과 지출. 네, 이것은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지출을 줄이다. 지출을 줄이다.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출을 조금 줄여야겠어요. 돈 쓰는 것을 조금 줄여야겠어요. 할 때 이렇게 써요. 올해에는 많은 부서들이 예산보다 초과 지출했다. 자, 여러분 예산, 버짓이에요. 자, 그러면 초과, 너무 과하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속, 과음, 네, 과식. 네, 이렇게 과하게 돈을 썼어요. 원래 계획했던 돈보다 돈을 더 많이 썼어요. 초과 지출했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계획한 돈보다 돈을 더 많이 썼어요. 라는 이렇게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려운 말로 예산보다 초과 지출했다. 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도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입이 많다, 수입이 적다. 네, 저 사람은 월급이 많아요.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적어요.
돈이 별로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 네, 월급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나 봐요. 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수입에 비해, 뭐뭐에 비해, compare to 라는 뜻이에요. 지출이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과 지출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괜찮고 회사의 수입 지출 또 나라 정부의 수입 지출하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출금 출금할 때 금은 네 골드 네 금반지 금목걸이 골드라는 뜻도 있지만 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금 할 때 그 금이 캐시 현금 할 때 금이 돈이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돈에 관련된 금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현금, 세금, 예금, 금액, 네, 이 모든 단어들의 금이 있죠. 그게 돈이라는 뜻이에요. 출금하면 여러분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금하면 돈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출금, 입금 이야기할 때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나갔어요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ATM 현금 지급기, 네, 조금 전에 우리 월급을 지급하다, 지불하다 할 때 지급 나왔었지요. 기는 기계, 머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ATM 현금 지급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이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이렇게 빼고 싶어요. 돈을 빼면 여러분 통장, 여러분 그 어카운트 계좌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금하고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ATM기에서 이렇게 돈을 넣었어요, 돈을 입금했어요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버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렇게 ATM기 이용하실 때 출금, 입금 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계좌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다. 네, 여러분 계좌하면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를 계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뺐어요. 그 100만 원을 빼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럴 때 100만 원을 출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출금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카드를 여기에 넣으세요. 자, 여러분이 ATM에서 돈을 뺄 때, 자, 카드를 넣기 전에 출금 버튼을 먼저 이렇게 프레스 누르고 그 다음에 카드를 넣으세요 하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싶습니다. 네, 돈을 은행에 넣고 싶어요. 돈을 넣고 싶어요 할 때 돈을 입금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상품을 배송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뭔가 물건을 산 것 같아요. 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고 나 이거 사고 싶어요 하면 그 사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통장 계좌에 여러분이 돈을 넣지요. 돈을 넣는 것, 입금하면 그 사람이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딜리버리 해주는 거예요. 머천다이즈 해줘요. 그래서 상품을 배송해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줘요. 제가 선생님 엄마에게 돈을 보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100만 원을 이렇게 그 은행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100만 원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엄마 통장에, 엄마 계좌에 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만 원 입금했어 라고 우리 이렇게 생활에서도 사용해요. 출력, 입력, 네, 이때 역은 네,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출력은 프린트 아웃, 아웃풋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은 input, entry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을 출력해 줄 수 있어요. 네, 컴퓨터 화면에 어떤 데이터가 떴나 봐요. 그것을 출력하고 싶어요. 프린트 아웃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보고서는 프린터로 출력해서 제출하시오. 네, 여기서 출력이라는 말은 프린트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고서를 파일로 제출하지 말고 이것을 프린터로 네, 출력하세요. 프린트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선생님께 아니면 위에 상사, 보스에게 제출하시오. 네, turn it in, turn in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제는 훨씬 더 빨리 데이터를 출력해낸다. 요즘은 컴퓨터가 막 계산해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보여줄 때도 출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화면에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데이터를 출력하다, 또 프린터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인쇄, 프린트하다, 출력할 때도 단어를 똑같이 써요. 자, 그 대신에 이제 반대말이에요. 데이터를 입력하다. 여러분이 컴퓨터에 무엇인가 데이터를, 자료를 이렇게 쳐서 타이핑할 때 타이핑하는 것을 입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다, 엔터, 인풋, 그 다음에 타이핑 다 같은 말이에요. 어, 한국어로는 입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일명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러라. 네, 맞아요. 여기서도 입력하는 거 타입이라고 됐어요. 자, 여러분, 출입, 나가다, 들어오다가 반대말이에요. 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진 하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다, 앞에 나아가다 할 때 진하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다, move back 할 때는 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이 그냥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는 방향의 의미가 더해질 때는 진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시죠? 진행, 진학, 진로, 승진 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는 후퇴, 네, 이거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move back, 은퇴, retire 하는 거예요. 자, 뭐든지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것, 퇴라고 이야기해요. 출입과 단어가 조금 비슷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출과 입이 반대말이지만 또 다른 반대말도 만들어져요. 네, 여기서는 출과 태가 같이 반대말로 사용하게 됐어요. 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출, 태.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출근, 퇴근 네, 있어요. 여러분 이때 근은 근무하다,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일하는 것 출근,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것에서 이렇게 move back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 퇴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매일 출근을 위해서 40마일을 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언제 퇴근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러면 저는 출근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출과 퇴가 반대말이었지만 오히려 입과 퇴가 반대말이 되는 경우예요. 입사, 퇴사. 자, 여러분, 이때 사는 회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입사하면 회사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퇴사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만 일하고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입사, 퇴사는 이렇게 사용해요. 그녀는 2002년에 그 회사에 입사했다. 네, 그 회사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MBC 방송국 기자로 입사했다.
네, 회사에 입사했다, 뭐뭐로 입사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그 사람은 퇴사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김 과장님을 찾아요. 회사에 전화해서 김 과장님 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김 과장님은 지금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회사를 나가셨어요. 라고 할 때 그분은 퇴사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은퇴 60세 이상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사하는 것 외에 여러분이 중간에 회사를 나왔을 때도 퇴사라고 이야기해요. 회사에 들어가서 3년 일하거나 5년 일하고 이렇게 몇 년 일하고 중간에 나올 때도 퇴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그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30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아마 은퇴 같아요. 2번 퇴원. 네, 이번에는 입원이에요. 이때 원은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할 때, 네, 입원하고 또 다 나았어요.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원을 떠나는 거예요. 퇴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원에 입원하다.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나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원 치료를 받다. 네, 치료, 트리트먼트.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살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입원 치료를 받다. 라고 이야기해요. 병원에 입원시키다. 이것은 아마 다른 사람을 입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다 말고 입원시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퇴원 수속을 밟다. 여기 수속을 밟다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우리 조금 전에 출국, 나라를 떠날 때 수속을 밟았죠? 네, 여러분, 퇴원할 때도 수속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퇴원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네, 일단 원무과에 가서 돈을 내고 또 어디에 가서 또 뭐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곳에 가서 이제 그 퇴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거쳐야 돼요. 그런 것을 퇴원 수속을 밟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이 입원할 때도 수속을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원 수속을 밟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자를 퇴원시키다. 네. 환자가 다 나았어요. 아픈 사람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시키세요 하고 그 사람을 퇴원하게 만드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환자한테 와서 이제 다 나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퇴원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입장, 퇴장. 네, 이때 장은 어떤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대, 스테이지가 될 수도 있고, 네, 플레이그라운드, 그곳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입장이라고 하고, 그 장소에서 나가는 것, 그것을 퇴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무료 입장. 네,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해요. 그런데 무료예요. 공짜예요. 티켓이 없어요. 그래서 무료 입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 입장 불가. 네, 미성년자는 성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청소년이겠죠. 그래서 청소년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다. 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든 어떤 경기를 하든 선수들이 이렇게 처음에 그 경기장에 플레이그라운드에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럴 때 들어가는 것을 입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은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서 신부가 딴딴따단 하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럴 때 사회 보는 사람이 자, 신부 입장하면 그 신부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네, 이렇게 마중 나가지요. 네, 그럴 때 결혼식 할 때 신부 입장, 신랑 입장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심판에게 따지다가 퇴장당했다. 여러분 따지다. 네, 여러분 따지다는 이거 왜 그래요? 하고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것을 따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뭔가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물어보는 거 그런 것을 따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 경기를 할 때 이거 조금 옐로우 카드를 줬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만이에요. 내가 왜 옐로우 카드예요? 하고 이렇게 따지다가 심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레드 카드를 꺼냈어요. 퇴장 당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무대에서 퇴장하자 불이 켜졌다. 네, 여러분 무대에서 스테이지에서 배우들이 막 이렇게 연극, 뮤지컬, 연극을 해요. 연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무대에서 다 나갔어요. 퇴장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켜졌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학. 네, 여러분 이때 학은 학교겠죠. 학교에 들어가는 거. 입학했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입학, 학교에 들어가다, 입학. 자, 그러면 공부를 다 하고 이제 학교를 끝났어요. 학교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할까요? 퇴학? 아니에요. 졸업이에요. 네,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학교에 들어가는 거, 입학. 학교를 끝내는 거, 공부를 다 마친 거, 졸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퇴학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재밌지요? 그런데 퇴학은 안 좋은 단어예요. 이것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아주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 학생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나가세요. 하고 이렇게 expulsion 할 때 퇴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퇴학은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는 막 입학 시험을 치르려는 참이었다. 네, 입학 시험, 입시.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입시 지옥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 시험이 너무 많아요. 입학 시험 너무 힘들어요. 지옥 같아요. 해서 입시 지옥, 입학 시험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네, 어디를 졸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녀는 15세 때, 15살 때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교장 선생님은 그 새 여학생들을 퇴학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네, 교장 선생님, 그 학교의 가장 보스예요. 헤드 티처. 그런데 퇴학시킬 거야 하고 이렇게 막 threaten, 위협했나 봐요. 가입, 탈퇴. 네, 여기도 입, 퇴라는 단어가 있지요. 자, 가입하다는 어디에 여러분이 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호회, 클럽에 여러분이 조인할 때 가입하다. 또 여러분이 어떤 그 지메일이나 한 메일에 여러분이 사인업 할 때도 가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나 거기에서 나올 거예요. 할 때 탈퇴라고 이야기해요. 클럽에서 나오다. 또 여러분이 한 메일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할 때, 그리고 또 요즘에 카카오톡, 왓츠앱, 네,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안 쓸 거예요 할 때도 여러분이 탈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다라고 말하실 수 있고 나는 헬스클럽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다. 나 방금 가입했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짐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헬스 클럽, 헬스,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만든 영어예요. 콩글리시로 헬스 클럽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국가들. 네, 이렇게 EU에 여러분 가입할 때도 네, 조인할 때도 가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나요? 네, 어떤 여러분이 인슈런스 할 때도
거기에 보험을 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말로 보험에 가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들다 하니까 자, 보험에 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요즘에 영국이 EU 연합에서 이제 나오려고 많이 나왔나요? 지금 많이 브렉시트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캠페인 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할 때 영국이 유럽 EU에서 나올 때 탈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작은 일부터 아주 이렇게 EU 큰 일까지 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EU뿐만 아니라 WHO, WTO 여러분 세계적인 어떤 기구에 가입하다, 탈퇴하다 하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토픽 어휘 8번째 반대말 출입 배웠어요. 자, 여러분 단어에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즐겁게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